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중동 여러 나라들의 정치적 이슈와 상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분석해보는 지금 이스라엘은 오늘도 역시 브레드TV의 중동 전문 연구원이신 조현익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날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뉴스가 이렇게 지금 생성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스라엘의 안면인식 시스템, 이 국방과 보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테러 방지 차원으로 이스라엘 군이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예, 지난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요, 이스라엘군은 지난 2년 전부터 블루울프라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블루울프는 뭐냐면 방대한 팔레스타인 주민 얼굴 사진과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일종의 스마트폰 앱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주로 배치되냐면 팔레스타인 자치구와 이스라엘군의 관할 지역 공존하는 서안 남부 헤브론 검문소에서 이 프로그램을 지금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시범적으로 하는 거죠? 시범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예, 오퍼레이셔널 단계 그냥 일상적 2년 전부터 했으니까 이게 좀 인권에 문제 있다라고 해서 제대 군인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그걸 제보를 받고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검문소에서 이제 안면인식 카메라와 이른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팔레스타인판 페이스북이라고 그러거든요. 불리는 앱과 연동돼서 이제 주민신분증 없이 그냥 얼굴 그냥 카메라 찍으면 신분이 쫙 나오게끔 핸드폰으로. 예. 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 중국식 이제 전체주의 디지털 전체주의라고 해서 거기서도 이제 CC 카메라가 다 잡아가지고 이제 안면인식 해가지고 이 사람의 신용점수, 사회 평판 점수까지 다 하는 그 똑같은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 길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만취자가 쓰러져 있거나 아니면 뭐 불신 검문에서 누굴 이렇게 사람을 특정인을 이렇게 잡아서 주민등록증 달라고 그러면 이제 보고 경찰이 경찰차에 가가지고 노트북으로 막 쳐서 또는 무전기로 뭐 주민번호 되면은 이 사람 수배자네? 예.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군은 그냥 핸드폰으로 그 사람 얼굴에 갖다 대기만 하면 쫙 뜨는 거네요. 그렇죠. 와, 이게 완전히 그 영화배우 맷 데이먼이 나왔던 그 본 시리즈. 그런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미 이스라엘에서는 2년 전부터 그게 실시가 됐었다는 얘기네요. 예. 야, 그러다가 그 군인이 제대하고 나서 그걸 제보를 했군요. 예. 이건 인권의 문제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할 텐데. 그렇죠. 다 수집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전에 브레드TV에서도 보도해드린 바 이스라엘 빅텍에서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자꾸 건립 반대하는 게 이게 다 데이터가 축적이 되거든요. 어마무시한 데이터가 필요하게 서베일런스 데이터가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는 이른바 약간 반유대주의 성격의 엔지니어들이 그런 주장을 한 거죠. 그 맥락에서 나온 기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서 테러 분자들을 찾아내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긴 하겠지만 그게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통제 사회로 들어간다든가. 그렇죠. 이제 이게 항상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이제 IDF의 공식 입장은 이거죠. 일산적인 치안 활동은 물론 테러와의 전쟁의 일부이자 유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의 일부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죠. 똑같은 기술이라도 중국 공산당이 쓰면은 못 믿는 거고, 근데 민주 정권인 어떻게 보면 민주국가인 이스라엘 쓰면은 양해가 될 수도 있는 약간 영미식 표현으로 슬리퍼리 슬로프라고 그래요. 이게 양극단에서는 누구에 따라서 이 관점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애국법이라고 테러와의 전쟁한다고 통신감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테러범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사생활을 좀 침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자국민이나 특정 공화당 지지자를 감시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밸런스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근데 여기서는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이스라엘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랍계 쪽에서 가장 폭력이 많고 테러범도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기술은 디플로이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이게 누구한테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지 않느냐. 이걸 만약에 이스라엘 국민들 향해서 혹은 예를 들어서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베네트 라피드 정권을 반대하는 우파 국민들을 또 감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기술로. 왜냐하면 그 법령만 바뀌면 되거든요. 테러리스트에서 반국가 단체나 뭐 반체제 인사
뭐 우리 베네트 라피드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너는 반체제 인사야라고 찍어버리면은 이 기술을 동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날의 칼이에요 이게. 너무 100% 내가 인정할 수도 없고 또 반대하기도 없는 이제 극단적인 예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러 이제 통로라 그래야 됩니까? 그 트랩을 이제 일렬로 서서 쭉 들어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요. 예, 다. 근데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그 비행기에 올라타는데 특정인만 딱 집어가지고 너는 타지 마. 너는 우리 베네트 정부에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와우. 그러니까 미국 TSA에서도 항공당국에서도 알몸을 다 볼 수 있는 카메라가 있다고 보더라고요. 이야. 근데 이게 테러범이 있으면은 만약에 진짜 막 마약 그 밀매상처럼 인체 특정 부위에다가 이걸 뭐 폭탄을 씹어놓고 오면은 그거 아니면 잡아낼 길이 없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은 다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항상 논점이 항상 부딪히는 거라서 뭐라고 이제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니까 그런 네. 이 드라마가 나오겠지만은 제가 본 드라마 중에서도 사람을 납치를 해서 정신을 잃게 한 다음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배를 갈라서 그 속에다가 폭탄을 집어넣고 다시 깨워서 어디를 보내더라고. 그런 다음에 무선으로 폭탄을 터뜨려서 당연히 그 사람도 죽고 그 주변 사람들도 죽는 이런 영화를 내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를 위해서라도 알몸 투시를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테러리스트를 찾아내기 위해서 나온 방법인 거는 같지만 그래도 기분은 안 좋네요. 예. 근데 이런 기술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죠.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 자체가 이제 기술의 발전 때문에 과거에는 고민할 수 없었던 것들인데 기술이 워낙 발전돼 있으니까 이런 게 하나의 화두로서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일상으로. 특히 이제 웨스트뱅크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불쾌한 내 얼굴을 그냥 인식만 해서도 나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다 지금 상대방에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이거 뭐 성형 수술을 할 수도 없고 변장하고 다닐 수도 없고 날씬한 사람이 갑자기 살 찌워서 다닐 수도 없고 키 작은 사람을 늘려서 다닐 수도 없고 고공감시선이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또? 예, 이제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서 이제 그 헤즈볼라가 이제 강화되고 이제 얼마 전에 보도해드린 바 이제 하마스랑 또 결탁되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변수들이 지금 북쪽 국경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신속 감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초대형 공중 감시 무인 비행선 이른바 에로스타트를 이제 실점 실험을 지난 11월 10일 날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형 풍선에다가 북부에다 띄워놓고선 이제 그걸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스라엘 땅을 보면 알지만 되게 이게 중심이 좁지 않습니까? 바로 적 딱 붙어 있으니까 조기 경보가 굉장히 빨라야 돼요. 그러려면 적진 깊숙이 이제 이런 대형 에드볼론 같은 비행선을 띄워놓고선 그걸 실시간으로 감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조기 감시 사각지대를 줄이는 차원에서 다양한 정찰 장비가 있지만 이걸 또 띄워넣어서 상시적으로 이제 고고도 및 장거리 레이더 등 첨단 정찰 장비 시스템을 해서 미리 원점을 타격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띄워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장보의 작전에서 이제 입증된 바, 지난번에는 이제 가자지구에서만 이제 폭탄을 값싼 싸제 로켓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북쪽에서 양쪽에 들어오면 이제 어떡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종심이 짧다 보니까 적진 깊숙이에 이제 그 에드볼론을 띄워서 이제 사전 정찰을 해서 원점 타격을 하겠다, 뭐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워낙 나라가 작다 보니까 뭐 요르단이나 레바논이나 뭐 시리아 또는 이란에서 전투기가 날아오면은 3분 내로 그냥 예루살렘까지 날아오니까 그 조기 경보에서 실패하면은 그렇죠. 이스라엘은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이 고공 감시선을 띄워놓는가 본데 저도 이제 예루살렘에 가거나 또는 그 이스라엘의 웨스트뱅크 지역에 가게 되면은 뭐 늘 있는 건 아닌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렇게 그 비행선이 이렇게 떠다녀요. 그 비행선에는 사람이 안 타 있대. 그 대신에 카메라로 계속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 걸로 보아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이나 미국 뭐 이런 데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초고도 감시 시스템이 거의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험실이죠, 실험실. 그냥
그게 우리나라도 이제 병력 감축 때문에 휴전선에다가 이와 유사한 이제 비행선을 띄운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산악 지역에 국경을 관리해야 되니까 병력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걸 띄운다고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 우리보다 더 우리도 중심이 짧지만 이건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국민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다. 다만 이 통제 시스템을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 이스라엘 국가가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그 헤드쿼터 쪽에 인물이 똑똑한 사람이 나오지 않아서 전체 국가를 이렇게 통제하지 않을 뿐이지 만약에 진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어떤 그 정치 리더자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일단 이스라엘은 국가 전체 모든 국민들이 그 시스템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렇죠. 왜냐면 지휘부만 바꾸면 되니까. 야, 그 정도인 것 같은데 또 의외로 이스라엘 군인들이 좀 문제가 많다고요. 뭐 이스라엘 군인 그러면 세계에서도 굉장히 전투력과 작전력 그다음에 정보 수집력이 뛰어난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일부 군사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스라엘 군대의 문제점도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 정부가 이제 대이란 타격용 예산으로 50억 세켈,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조 7천억 정도의 대이란 그 정보자산 타격 예산을 이제 설정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이제 아이언돔도 그렇고 뭐 하여튼 장비 쪽에서는 방산 시장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더라고요. 한번 들여다보니까. 그런데 막상 이제 최첨단 정보 수집 드론, 뭐 산악 지역 벙커버스터, 뭐 이런 무기는 엄청나게 발전돼 있고 많이 또 확보하고 있고 기술력뿐만 아니라 미국이랑 이제 공조해서 하는데 막상 이스라엘 지상군이 굉장히 이제 허약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안보 전문가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이 이제 당면한 과제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은 중심이 짧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기가 2, 3분 안에 들어오니까 중심이 짧기 때문에 미래의 전장은 좀 전쟁 시나리오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장벽의 수요자 작전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되게 고무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5월달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이언돔의 이제 우수성을 이제 완전 공짜로 이제 PR을 한 거죠. 홍보 영상이 이제 뉴스 화면이 홍보 영상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되게 고무됐죠. 야 저런 걸 다 막아낸다. 첨단 기술로. 우리 사자.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안보 전문가에 따르면 저거는 이제 모기에 물린 거에 같다.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미래 전장은 저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 전장이 이제 어떻게 심각해지느냐. 일단 가자전에서 보여준 거는 공군력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 조금 안 돼가지고 한 4,000발의 로켓 이제 왔는데 지금 하마스도 그렇고 헤즈볼라도 그렇고 이제 재원이 좀 계속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전술도 계속 개발이 되고 그리고 되게 값싼 드론으로 한 달에 4,000발이 아니라 일평균 3,000발을 날릴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다고 지금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와우. 그럼 일평균 3,000발씩 이제 쏟아붓는다 이거예요. 가자 지구에서만 그게 아니라 북쪽 시리아에서도. 그걸 모두 아이언돔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못 막죠. 왜? 단가가 안 맞거든요. 지난번에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가격차가 거의 100대 1이에요. 아이언돔은 한 발에 5만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럼 한 6천만 원 정도 된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보도에서 알려드렸지만 의회에서 예산 받는데 그것도 막 한번 지연되고 하니까 재고가 금방 소진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무슨 파이프 폭탄 같은 것도 날라오고 막 되게 조악한 드론 같은 거 날려보내면 다 그거 5만 불짜리 가서 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일평균 3,000발 정도 날리면 이거 다 소진되는 거는 문제도 아니죠. 그럼 공군력 해제되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지상병력이 들어오겠죠. 가자 북쪽 국경에서. 그리고 아랍계 지역에 퍼져 있는 지난번에도 보도했지만 400만 정의 불법 무기가 범죄자들 테러리스트들이 중무장하고 있단 말이야. 아랍계 도시에서. 거기서 이제
내부 소요가 폭동을 일으키면은 이거 첨단 자산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지상군으로 해결해야죠. 지상군으로 이제 이걸 이제 이른바 도시게릴라가 이제 창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장이 몇 개냐? 공군, 외부, 이제 지상군 병력, 내부 폭동 소요. 그것도 일반 무슨 뭐 과거 우리 뭐 6.25 직전처럼 뭐 죽창 들고 이런 게 개념이 아니라 중무장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가 훈련받은 애들이 이제 도시게릴라를 펼치면은 이거 어떻게 하는, 이거 첨단 장비로 답이 없거든요. 안면인식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 표식을 이걸 딱 타겟팅을 잡아도 병력이 실제로 들어가서 주둔해서 다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특수부대는 발달되어 있지만은 도시가 한 5군데 큰 아랍계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동시다발적하면 특수부대가 다 들어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병력으로 이제 카바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라크전 같은 거 미국이 전쟁에서 이겼죠. 다 때려 부쉈으니까 다 파괴하고. 근데 민사작전에서 실패해가지고 지금 17년 동안 있었던 거 아닙니까? 20년 이상. 아프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엔 전쟁을 종료하는 거고 정리하는 거는 지상군인데 지상군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공군에 대한 이 예산은 많지만 지상군에 대한 예산은 적다. 예. 그게 이제 미래에 대한 자처 전쟁을 하려면 지상군이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니까 전장이 3개잖아요. 그리고 공군 무기나 첨단 무기는 이건 약간 전략 무기거든요. 적이 이런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감히 침범하지 못할 수 있는 그 억지력 차원의 문제라면 그걸 이제 전략 무기라고 하는데 전략 무기가 있으면은 도발 의지를 꺾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도발하지 뭐 더 갈아놓잖아요. 병력들 뭐 시설이 파괴되든 뭐 가자지구에서 어린아이들 방패 삼든 그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전략 무기 자체가 이제 용도가 별로 없는 것이죠. 왜 파괴하면 또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공군에 편중된 예산이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감독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군이 뭐 약간 이런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여자도 군대 가고 뭐 최강 군대고 뭐 그러는데 이스라엘군 편제를 보니까 상비군 체제가 아니라 예비군 체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나와서 또 동원돼서 하니까 그 동원 병력의 그 훈련과 그 훈련 강도가 굉장히 약하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수십억 셰켈을 들여서 과학화군 해가지고 뭐 각동 뭐 첨단 장비 지상군한테도 이제 입혀줬는데 이거를 훈련할 만한 훈련소도 없어요. 우리 옛날 우리 뭐 군생활 때 말지 장비라고 그런 과학군 훈련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훈련장조차도 이게 첨단 장비를 쓰는 훈련장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뭐 드론 띄워가지고 감청하면서 적이 어딘 거 파악해서 가서 소대 뭐 그 전술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훈련한 야전 교정이 없는 거야. 왜 예산을 다 삭감해가지고. 그리고 이걸 또 훈련할 만한 전문 인력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많은 반복 훈련을 통해서 거기서 개발된 피드백과 그 논리들 다시 이제 전술교육에 개발하고 이런 순환 사이클이 있는데 이것도 실전한 지휘관급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병역 그 기피율도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역 기피율이 꽤 높다고요? 예. 와, 여성들도 그렇고 남성들도 그렇고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노하우가 집적이 안 되는 거죠. 들어가고 나가고 예비군도 대충 하고 뭐 주력이 예비군인데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 지상군에 대한 환상이 약간 좀 깨지는 계기가 됐지 않았나 이번 자료를 보면서. 그 옛날 얘기예요. 장벽의 수호자 그 작전 같은 것도 다 공군이 가서 이제 두들겨 부시는 예. 지상군이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상군의 그 숙련도가 옛날 같지가 않다. 뭐 이런 그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하기야 그 아랍 국가들이 주변에서 맘만 먹으면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또는 뭐 이란, 이라크까지 같이 힘을 합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스라엘 하나 없애겠다고 달겨들기 시작하면은 옛날하고 다르게 뭐 하늘도 막아야 되지 또 지상군으로 들어오는 것도 막아야 되지 특히 지난번에 5월달 같은 경우는 이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까지 또 폭동을 일으키고 그렇죠. 내부에 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까지 또 이스라엘로 밀고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로서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선이 없죠, 이제 막 사방이 전선이죠. 이게 이런에 과연 이제 이스라엘 군이 준비가 돼 있냐? 근데 아니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할 정도면은 뭐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충분히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겠죠, 뭐. 근데
안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무너지면 그때서야 깨닫고, 우리도 뭐 감독님도 그렇지만 외국인 친구들이 오면은 다 뭐 핵무기 위에 우리도 이고 사는데 왜 이렇게 평온하게 사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하도 오래되니까 일상이 돼버렸는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항상 위협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게 뉴 노멀이 되는 약간 이상한 형국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이스라엘 왔다가 이제 내가 내일 모레 한국 간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유대인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그 위험한 데를 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한국에 있는 당신네 가족을 빨리 안전한 이스라엘로 오라고 그래. 내가 여기다가 어떻게 알아봐 줄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거꾸로. 그 사람들은 그냥 한국을 더 위험하게 보는 거예요. 서로 걱정해 주는 거죠. 그분들은 아마 우리 둘이 나누는 대화를 보면 야 너네 나라나 신경 이럴지도 모를 것 같아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